네, 스몰캡 리포트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방서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딘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로만손입니다. 로만손은 손목시계를 제조 또 판매하는 기업으로 1988년 4월 1일 성립됐고요.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으며 또 연간 100개 이상의 신제품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1999년 12월 18일 상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14K와 18K 위주의 한국 최초 브릿지 주얼리 브랜드인 JS티나를 런칭했고요. JS티나 100을 2011년 5월 런칭해서 40여 개의 핸드백 단독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 진출 계획의 일환으로 향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주얼리와 핸드백 매장에서 프렌치 프리미엄 향수인 주 퍼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대표이사 김기문 씨가 최대 주주로서 23.37%, 385만 7천 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수관계인 김기석 씨가 10.6%, 174만 8,605주, 로만손 6.16%, 101만 7,045주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87%, 988만 1,140주는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입니다. 네, 로만손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부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네. 시계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나온 JS티나라든지 또 백이라든지 이런 주얼리나 가방 브랜드까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향수까지 출시했네요. 이건 저도 좀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별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국가대표 손목시계 브랜드로 로만손이 잘 알려져 있지만 휴대폰의 출현 이후에 시간을 알리는 장치로서 어떤 시계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요. 또 이렇게 패션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 명품 시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로만손 같은 국내 중가 제품 시장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주얼리에서 올릴 만큼 JS티나가 주력 사업으로 올라선 상태고요. 지난해 말 기준 주얼리가 전체 매출액 1,392억 원 가운데 51%인 71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드백이 366억 원으로 매출 비중이 높았고 또 손목시계는 수출 169억 원, 내수 141억 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만손 하면 우리 또 스몰캡 리포트 시간에 이 기업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서우 기자가 오늘 또 다뤄주시지만 이전에 3번 다룬 적이 있는데 2011년부터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이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하는데 이 새 돌파구가 마련되는지 보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손목시계 브랜드지만 주얼리나 핸드백 같은 이 부업,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력 사업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네, 이제 주얼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트렌디하면서 어떤 럭셔리한 대중적인 명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입지를 확보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런 JS티나만의 독창적인 왕관 모양의 디자인으로 백화점이나 또 면세점, 기내 같은 고급 유통 채널에 노세일 정책을 고수한 전략이 많이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2008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모델로 발탁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칭 첫 해인 2004년 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주얼리 사업은 2011년 653억 원으로 매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서 2012년 665억 원, 또 지난해에는 716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매장 개수도 2010년 80개였지만 올해 9월 94개까지 늘었습니다. 핸드백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0년 JS티나 100 런칭 이후 첫 해인 2011년 78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서 이듬해 245억 원, 지난해에는 366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했습니다. 2011년 5개에 불과하던 매장은 올해 9월 5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20대와 30대를 타깃으로 한 심플한 디자인과 또 다양한 색상을 제품에 도입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이고요. 송혜교나 지드래곤 같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면서도 핸드백이 40에서 50만 원대, 백팩을 비롯한 SLG 상품이 2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게 인기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김연아 선수의 효과. 네. 금메달의 순간을, 올림픽 금메달의 순간을 함께 했던 브랜드였어요. 그러면은 시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시계는 로만손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그래도 최근 많이 부진을 딛고 고군분투 중에 있는데요. 다만 시계가 이제 주로 이제 수출 시장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기존 수출 시장이었던 러시아가 정치적인 위험과 또 불확실한 관세 정책 등의 악재가 있고 또 중동 역시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시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수출액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올해 6월에는 48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반면 국내 시장은 이민호 같은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디자인과 품질에 집중 투자하면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국내 면세점과 백화점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품군도 1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중저가 제품에서 30만 원 이상 중가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한 곳도 없던 백화점 매장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5곳으로 늘었고 국내 매출 역시 76억 원을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수출액을 앞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시장을 공략해서 이렇게 국내 쪽에 또 매출이 시계 부분에서 늘어난다는 부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 마케팅을 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만손의 제이에스티나라든지 이런 각 브랜드의 그 모델들 저는 다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주얼리와 핸드백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시계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실적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이제 주얼리와 핸드백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부진을 딛고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하는 시계까지 로만손의 올해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650억 원으로 지난해 1,392억 원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13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770억 원의 매출을 내다보고 있는 JS티나는 고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브랜딩을 통한 영업 활동을 펼칠 방침인데요. 이미 올해 8월 배우 공효진을 모델로 한 JS티나 레드를 런칭했고요. 내년에는 로얄 베이비를 위한 주얼리나 기타 앤디 상품으로 구성된 JS티나 키즈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현재 15만 원에서 40만 원대의 제품군과 차별화된 그런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중고가 제품 위주의 그런 주 라인도 내년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핸드백은 510억 원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요. 각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영업이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롯데 소곡면세점과 신라 장충면세점에 입점을 이미 했는데 이 두 곳에서만 연 35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매출 750억 원, 또 2016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영업 위주로 선회한 손목시계 부분은 백화점 편집 매장 확대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롯데백화점 12곳에 입점했고요. 내년에는 국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수출 역시 중국 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따라서 올해 매출은 수출 170억 원, 내수 175억 원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참 영민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공효진 씨가 여기 또 같이 참여를 했어요. 진짜 올해 진짜 이슈됐던 어떤 하나의 유행하면은 별그대 전지현 씨 스타일, 그다음에 괜찮아 사랑이야의 드라마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공효진 씨 스타일 진짜 완판을 할 정도로 정말 그 패션 아이콘인데 같이 해서 이제 JS날 레드라인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쪽도 뭐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신사업은 또 뭐가 있을지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최근 화장품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로만손은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향수가 올해 2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화장품 브랜드 런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생산업체 퍼미니시의 완제품을 수입해서 주 퍼퓸이라는 브랜드로 자체 온라인몰과 백화점 매장 100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선 핸드백 사업이 안정된 1년에서 2년 후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고요.
있고요. 이후에도 JST나 브랜딩을 통한 아이템을 확대해서 선글라스나 의류, 구두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 진출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주얼리의 경우 외국인 구매가 면세점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인은 34%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핸드백도 면세점 외국인 비중 62% 중에서 중국인이 55%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향후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만손의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33배 수준인데 이는 동일 업종 평균치인 24.55배보다 다소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 어떤 중국 관련 매출의 증가세와 또 중국 내 JST나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중국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사업은 1, 2년 후로 예상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로만손. 2011년부터 우리 스몰캡 리포트 시간에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12월에 분석이 나와서 2011년 종가를 보면 2,800원대 주가였거든요. 지금 18,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내년도는 중국과 국내 쪽에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 오늘 방서후 기자의 로만손이었습니다.